구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4 그 12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조선의 성립과 통치체제의 정비를 주제로 조선 건국의 의미를 파악하고 조선이 유교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통치체제를 만들어 갔는지 그 통치체제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으며 조선의 통치체제가 고려하고 비교해서 달라진 점, 더 나아진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말은 대내외적으로 혼란기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원명 교체기, 몽골족이 세웠던 원나라가 약해지고 한족의 국가인 명나라가 세워져서 원나라를 몽골 고원 쪽으로 밀어 올렸죠. 그리고 중원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친원파 권문세족과 연결되어 있는 불교 세력이 백성에 대한 수탈을 심하게 하고 있었고요. 북쪽에서는 홍건적이, 남쪽에서는 왜구가 쳐들어와서 혼란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었죠. 이런 와중에 이제 명나라에서 천령 이북 땅을 내놓으라며 천령 위를 설치하겠다고 하자 당시 고려 우왕과 최영, 집권가였던 최영은 요동 정벌을 계획하게 되죠. 이성계는 반대했지만 결국 요동 정벌을 위해서 군대를 끌고 출전하게 되었고요. 중간에 위화도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죠. 위화도 회군. 위화도에서 돌아와 최영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성계와 손을 잡은 신진 4대부 세력들은 과전법 개혁을 통해서 토지 개혁을 단행하려고 했던 거죠. 과전법 시행.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신진 4대부는 둘로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고려의 전식과 체제를 그대로 둔 상태로 고려 왕조를 유지하면서 개혁을 하자는 온건파와 아니다. 역성혁명을 통해서 과전법 개혁과 역성혁명을 통해서 아예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급진파로 갈라지게 되었던 거죠. 결국 급진파였던 정도전 등이 이성계와 함께 조선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를 지금의 서울인 한양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조선은 성리학을 기본 이념으로 나라를 세워졌습니다. 국가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민본 사상과 덕치주의를 강조했죠. 백성을 근본으로 하고 그리고 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선 초기의 임금들은 어떠한 개혁 과정을 통해서 통치 체제를 확립해 갔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태조 이때는 태조의 오른팔 정도전이 이제 정치를 주도했죠. 정도전은 조선을 통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조선을 다스릴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전, 조선 경국전을 편찬했습니다. 통치 체제의 규범을 제시했고요. 재상 중심의 정치. 정도전의 통치 철학은 총재론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으로 따지면 국무총리를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임금은 상징적인 존재로 남고 그 밑에 똑똑한 총재가 임금은 쉽게 바꿀 수가 없으니까 똑똑한 총재 재상 한 명이 있어가지고 정치를 다 좀 그 사람 중심으로 끌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한 명의 총재 재상은 정도전 본인이겠죠. 그러다가 이제 정도전은 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에 의해서 제거가 되죠. 정도전 등의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한 이방원은 자기 형 정종의 양위를 받아가지고 결국 3대 태종 임금에 오릅니다. 그리고 강력한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죠. 2호의 병형공 육조가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원래의 모습은 왕이 있으면 그 밑에 의정부가 있죠. 의정부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있고 그들이 이제 2호의 병영공 6조 이렇게 거쳐가야 되는데 6조 직계제는 왕이
의정부를 제끼고 육조를 직접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육조 직계제로 가는 거죠. 왕 중심의 통치 체제를 정비합니다. 태종 같은 경우에 그의 아들 세종은 이제 의정부 서사제,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지 않고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강조하는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죠. 의정부 서사제는 이제 중요한 뭐 살인 사건이라든가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빼고는 육조가 의정부하고 협의해서 정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만 왕이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완벽한 유교 정치의 실현을 위해서 집현전을 설치하고요. 그리고 세종 때는 훈민정음이 창제되죠. 백성들을 알아야 통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백성들도 글을 알아야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회가 발전하게 됐으면 백성들이 너무 무식해도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죠. 성종 때는 그 뒤에 이제 세종 뒤에 문종, 단종이 있었지만 어린 임금, 병약했던 문종, 그리고 어렸던 단종, 왕권이 좀 약화될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수양대군이 다시 권력을 장악해서 정변을 일으켜서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조 때는 또 다시 육조 직계제로 돌아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예종 잠깐 왕이 있었고 그 다음 임금이 되는 성종 때는 다시 이제 의정부 서사제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종은 이제 그 정도전이 만들었던 조선 경국전, 이 조선 경국전이 좀 많이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좀 보완해 가지고 경국대전을 완성하게 되죠. 물론 경국대전은 그 전에 다시 만들어지기 세조 때부터 다시 정비되기 시작했지만 완성된 게 성종입니다. 그래서 조선은 명실상부한 성문법전의 바탕을 둔 통치체제가 확립되게 됩니다. 중앙은 의정부와 육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감찰기관인 사헌부는 감찰 신하들이 어떤 잘못한 게 있으면 이제 전하에게 고변을 해야죠. 사관원은 이제 언론 기능 중에서도 간쟁 기관입니다.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뭐 이렇게 왕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 의견 언론 기관으로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홍문관은 성종 때 만들어진 그 학술 자문 기구인데 사실상 뭐 세조가 자신의 그 아버지가 만들었던 집현전을 폐지하면서 사실상 요 브레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자문기구, 정치적 자문기구를 해줄 사람들을 연구할 수 있는 기구가 없었는데 이제 성종이 만들었던 게 홍문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기구를 삼사라고 하는데요. 이 3사가 주로 했던 역할이 이제 그 언론 기능을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언관이라고 합니다. 이들에 의해서 이제 권력의 독점과 부정이 방지되는 것이죠. 지방은 전국을 8도로 나눴습니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그래서 각 지역의 중요한 도시 2개의 이름을 따서 붙이죠.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 목, 군, 현을 설치했는데 8도에는 막강한 힘을 가진 관찰사를 파견했고요. 모든 군현에 수령, 지방관을 파견한 게 고려보다 달라진 점입니다. 고려시대에는 지방관이 파견된 현과 그렇지 못한 현이 있었죠. 근데 조선시대에는 모든 군현에 100% 지방관이 파견됐습니다. 그러면 왕의 대리자에 의해서 백성들이 완전히 장악되는 중앙 집권적인 체제가 통치체제가 완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왕의 대리인으로 지방에 간 애들을 지방관을 수령이라고 하죠.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향리는 중인들이죠.
아전으로서 지위가 중인으로 격화됐습니다. 향리하면 여러분들 그 고려시대 초에는 호족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향리로 바뀐 뒤에도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게 향리였는데, 조선시대에는 모든 군현의 지방관이 다 파견되면서 이제 향리는 중인 신분으로서 그 수령을 보좌하는 아전으로 지위가 격화되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처럼 뭐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중앙에 문벌 귀족으로 진출한다거나 상층 향리가 그런 일들이 고려에서는 있었지만 조선에서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향촌의 자치 조직으로서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는 기구 유향소가 있었습니다. 머물유, 향촌향, 바소. 향촌에 있는 양반들의 기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각 지방 사족들이 이제 이 유향소에 위치해 있으면서 수령을 도와준다라고 하지만, 보좌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수령도 살짝 견제하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향리 감찰이 주된 기능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조선은 고려시대에 비해서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과거 시험, 관리 등용에서도 발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고려시대에는 무과가 마지막 임금 때 겨우 이제 시행이 됐다 해서 사실상 없는 걸로 봐야 되는데, 없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걸 텐데, 조선시대에는 문과뿐만 아니라 무과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문과와 무과를 정기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문반, 무반이라고 하는 양반 관리를 제대로 뽑는 게 조선시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순신 장군도 무과 시험에 무과 과거를 통해서 배출된 인재 아닙니까? 하지만 문과를 더 중시한 건 사실입니다. 문과를 더 중시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청거와 음서, 청거는 추천하는 거죠. 근데 이건 새로운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한번 관리를 했다가 이렇게 낙향을 한 사람들을 다시 재임용할 때 많이 썼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서라는 게 제도가 고려시대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고려시대에는 5품 이상이면 음서로 뭐 무시험으로 과거에 패스, 그냥 무시험으로 과거 보지 않고 관리로 나갈 수 있었는데, 조선시대에는 이게 더 제한적입니다. 2품 이상이어야 가능했고 과거를 봐야만 높은 자리에 승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과 범위가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선은 고려시대에 비해서 통치체제가 더 완비되고 발전된 관료제 사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